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3년 10월 1일이고요. 자, 오늘 정신호편 꼭지를 하나 골라봤습니다. 뭐 제목에서 말씀드린 저런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이 영상의 계기가 됐던 것은 어제도 뭐 우크라이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부족한 제 생각을 좀 보태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제프리 삭스가 아주 지금의 우크라이나전 상황에 대해서 모든 걸 잘 정리한 영상을 내보냈어요. 한 5일 전에.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작심을 한 듯한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주된 내용을 여러분과 좀 공유를 하려고 해요. 참고 자료를 뭐 제가 좀 보태고. 이 제프리 삭스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검증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는 없다고 저는 보고요. 현재 콜롬비아대 교수고, 옛날에 뭐 고르바초프가 이제 어떤 소련 해체의 어떤 기폭적 역할을 했을 때 경제자문위원회 위원회로 활동했고, 여러 각국의 정상들한테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뭐 최근 우크라이나전 관련해서도 백악관에 의견을 내고 뭐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지는 않았지만 그 의견을 듣고 하는 정도의 수준은 되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미국의 지금 이제 대외 정책을 주도하는 세력이 소위 말하는 네오콘이라는 그런 그룹인데, 우리도 익히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가 지금 이제 미국이 이제 냉전을 승리로 거둔 이후로 냉전 이전에, 냉전 시절에 경쟁하던 그 두각을 나타냈던 뭐 케네디 암살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네오콘과 관련돼 있는 거잖아요. 군산복합체 또. 예. 그 세력들이 득세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의 힘으로 구소련을 무찔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그것의 후손들이 그들의 후배들이 지금도 이 영역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달라진 여건이거든요. 지금 사실은 그때하고는. 그렇지만 90년이니까 지금 벌써 30년 이상 지났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후배들이 타성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새로운 세상에 대한 적응력이 좀 떨어지는 거고, 미국이 새로운 움직임을 보일 때마다 그들이 막아서고 있는 거죠. 그 비근한 예가 트럼프가 김정은과 만났을 때, 그것이 안 이루어진 이유, 뭐 두세 번의 미팅 끝에도 이제 그런 거에도 네오콘, 그들의 이제 굳은 자들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미국도 역시나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거죠. 그 다른 다양한 의견 중에 한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CIA 국장 빌 번스도 상당히 유연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제프리 삭스도 그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미국을 지탱하는 힘이죠. 자, 그의 의견을 오늘 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과 우크라이나 관계 깊이 들여다보기. 이거는 좀 많은 분들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설명란에다가 링크는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를 워낙 정확하고 또박또박하게 발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한글로 번역하셔도 거의 의미의 90% 정도 전달될 거라고 봅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관계 깊이 들여다보기. 지금 작심 발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미국이 기존의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우크라이나에서 엄청난 희생이 더 초래될 것이고, 제 3차 세계대전으로 갈 수 있다. 그런 위기의식을 좀 느끼고 모든 힘을 모아서 말을 한다. 이런 느낌이 전달될 정도예요. 자, 그러면 그가 말한 내용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시간 역순으로 설명을 하는데 상당히 좋은 선택이라고 봐집니다. 자,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다. 늑대가 양을 침공했다. 이렇게 매스미디어, 언론이라는 표현을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작금의 대중매체의 역할을 언론이라고 언론이라고 부르기에는 언론이라는 말이 너무 고귀하죠. 그냥 대중매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자, 늑대가 양을 공격했고 흑과 악의 대비가 이루어졌다.
자, 그렇게 되면은 옛날에 이제 부시 같은 경우는 이제 텍사스 기반이죠. 그래서 악의 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되게 이제 기독교도인들한테 어떤 지지를 받기 좋은 컨셉이고 우리도 지금 그런 식의 의도가 형성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훨씬 깊고 좀 다양하긴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미국은 더 힘들다고 봐요. 제프리 삭스가 미국인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예, 예, 예. 그런데 그걸 우리가 그 사람은 영어를 하고 우리는 한국말을 하니까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 생활에 경험이 있는 제가 그걸 전달 드리는 역할을 지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매스미디어가 이야기하지 않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소위 말하는 팩트입니다. 예. 이게 나중에 100년, 200년 지나면 나올 이야기들인데 실시간으로 전달드리는 셈이에요. 했는데 2022년 3월에 전쟁 시작하자마자 이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협상이 있었다. 합의가 거의 될 뻔했다. 왜? 그 전에 민스크 협정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러면 서로 양쪽이 다 죽는 건데 이렇게 할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전에 협정이 낫지 않니?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중재를 누가 했느냐? 터키는 공식적으로 나섰고 이스라엘은 네타냐후 아닙니다. 네타냐후 이전에 있던 사람이죠. 중재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을 했고 거의 합의에 도달했다. 왜냐? 지난번에도 민스크 1, 민스크 2를 통해서 합의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막상 서로 전쟁을 하다 보니까 그 협상을 위한 또 푸틴의 수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미국 사람으로서 삭스가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이게 대리전쟁이라는 거예요. 프락시보라는 거예요. 그 표현도 썼어요. 예. 미국이 러시아를 끌어들였다. 그래서 혼내주겠다. 미국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미국이 지금 더 약해졌기 때문에 과거보다 더 이게 필요성이 강해진 거예요. 아이러니죠. 예. 똑같은 트라이를 옛날에 했는데 오바마 때는 이걸 막았다고 해요. 예. 러시아가 만만치 않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네오콘의 의견이 도드라지고 행동을 옮겨진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미국이 약해졌다는 의미예요.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세상이 한계에 도착했잖아요. 봉착했잖아요. 많은 곳에서. 그랬더니 강성 정책을 내세우는 정부들이 자리를 잡죠. 우리 윤석열까지 포함해서. 네오콘도 그래서 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우리 선배들이 이야기했던 세상의 말세가 지금 사실은 말세예요. 왜 말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기독교에서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는지 이런 상황에서 이게 말세거든요. 진짜 위험하거든요. 지금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미국 반대로 무산됐다. 당연히 반대를 했죠. 오늘 내용을 쭉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젤렌스키는 처음에 대통령이 됐을 때 미국에서 엄청나게 부정적인 반응을 많이 쏟아냈어요. 자, 그것은 그 선거 자체에 미국이 개입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젤렌스키는 미국이 아직 잘 모르겠는 세력이에요. 미국의 의견에 반대할 수 있는 세력이기 때문에 견제했어요. 코미디언 출신이잖아요. 예. 그렇지만 우크라이나전이 발발하고 미국이 젤렌스키를 장악했을 때는 젤렌스키에 대한 비판 여론이 사라졌습니다. 국내에서도 그랬죠. 처음에는 젤렌스키를 비판하는 여론이 많았어요. 미국을 흉내내서. 그렇지만 미국이 톤을 바꾸니까 젤렌스키를 장악했기 때문에 꼭두각시로 삼았을 때는 우리의 언론의 방향도 바뀌었습니다. 예. 거기에 부하 내동하던 세력들도 상당히 많더군요. 제가 옛날에 관련된 동영상을 내보니까 그게 한 2년 됐네요 벌써. 자, 그리고 2021년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자, 러시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나토의 확장이잖아요. 옛날에 나토 확장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고르바초프가 뭐 역사의 숙명인지는 모르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지 모르지만 미국의 립 서비스에 불과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러시아의 자존심을 봤을 때 나토가 계속 확장될 것이다. 너의 영역을 침입할 것이다. 이런 인상을 줬으면 고르바초프가 사생결단하고 덤볐을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그게 나토의 확장이 가장 큰 두려움인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기 몇 달 전인 모든 것이 전쟁을 위한 모든 요건이 구축되어 있었죠. 미국이 세팅을 다 해놓고 한 10년 작업을 했기 때문에 들어와 이런 상황이고 지금 그것을 타이완에서 똑같이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작전을 2번 시도한다? 뭐 그건 또 다르게 생각해 볼 문제이긴 하죠. 지금 패턴은 같아요.
미국과 러시아가 안보 협약을 제안하자. 그렇지 않으면 러시아는 치겠다. 이걸 더 이상 묵고할 수 없다. 왜? 우크라이나와 맺은 민스크 협정, 거기에 프랑스와 독일이 옆에서 확인을 해줬고, 저도 이번에 sak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소위 말하는 유엔 안보리에서도 그걸 추인을 해줬는데, 국제적으로 약속을 다 했는데, 그것을 우크라이나가 깼다. 미국의 영향력으로. 너희가 그러고 공격적으로 나온다면 나는 내 힘을 통해서 완충지대를 만들 수밖에 없다. 이런 배경을 깔고 미국한테 제안을 한 거예요. 러시아 영토, 이건 뭐 협상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 내용이 있는 부분이겠지만 러시아가 제안한 내용, 이건 처음 알려지는 거예요. 영토 2,000km까지는 이상은 더 가까이는 나토를 확대하지 않는다. 미국이 협상을 거부했다. 자, 이 과정에서 제가 봤을 때 sak스가 이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중재 역할, 외교적 중재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백악관의 반응은 우리는 러시아랑 협상하지 않는다. 자, 우리 계획대로 밀어붙이겠다. 자, 그랬고 결국 2개월 후에, 3개월 후에 러시아가 침공을 하는 겁니다. 침공의 당사자인 러시아는 본인들이 늑대 취급, 악의 취급을 받을 거나 알고 있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진짜 공격하니까 젤렌스키는 협상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 죽고 나는 건 우리다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렇지만 미국의 힘 때문에 지금 억지로 눈물을 흘려가면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제프리 sak스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이 분야에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가까이서 본 거, 간접적으로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 이 사람 학자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살펴보건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가장 미니멈이에요.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거, 최소치라고 보시면 돼요. 자, 미국이 관여한 프락치 전쟁, 프락시 워, 우리 프락치라고 제가 썼는데 이게 아마 80년대 대학을 다니신 분들은 이게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가짜 대학생들을 프락치라고 많이 불렀죠. 가짜 대학생 역할을 하는 경찰, 정보를 빼가기 위해서. 영어에서는 프락시브라고 쓰고 요즘은 이제 대리전쟁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미국이 간접적으로 관여해서 미국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한 전쟁을 한다는 거죠. 대부분이 뭐 쿠데타 뭐 이런 거죠. 내전. 그게 베트남, 이건 이제 sak스가 언급한 내용이에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니카라구아, 아프간,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우리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많아요. 자, 이 부분들이 우리 대중 매체들이 이야기 안 해주는 것이죠. 맥락을 이야기 안 해줘요. 맥락을. 그리고 스냅샷, 자기한테 유리한 거, 특정 세력에 유리한 스냅샷만 찍어서 이걸 믿어라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오늘 공원을 자전거를 타고 그러니까 이런 현수막에 걸려 있더라고요. 특정 종교 단체의 전도 행위를 금지합니다. 금지합니다. 시민들이 불편해하니까 믿으라 하는 부분이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중 매체가 우리한테 믿으라 하는 거예요. 맥락은 가르쳐 주지 않고 나의 이야기는 묻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자신들의 이야기만 하면서 죽으면 천당 갈 수 있다. 네. 대중 매체가 하는 거랑 똑같아요. 자, 그래서 그때 또 이제 삭삭한 이야기죠. 군산복합체가 미 외교를 장악했다. 미국 전체가 군산복합체는 아니죠. 이들이 그 자리를 틀고 앉은 거예요. 우리도 정권 바뀌니까 엄청나게 달라지는 부분 많죠. 대화를 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이해하지 않으면 무력 충돌로 갑니다. 그럼 전쟁의 가능성이 지난 정부보다 훨씬 높죠. 우리 한반도에서도. 이게 네오콘이라고 불리는 거고, 다른 나라를 할 때 보통은 분리를 한 다음에 양쪽으로 싸우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미국의 이해대로 복종하게 한다. 그거는 미국이 관여한 한반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미국이 핵심적으로 관여해서 남북이 분단된 거거든요. 소련의 역할보다는. 자, 그들의 적국의 식민지 나라들은 해방을 시키는 게 맞죠.
자, 예전에 드린 말씀이 있고, 뭐 로마 시대부터 있었다고 해요. 여러 날 언급했고, 또 sak스가 이건 제가 소개드렸던 예전 동영상 밑에 링크는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파악하기에도 이거 논문으로 나온 것 같아요. 뭐 정치 외교학 쪽으로 70건의 해외 정권 교체 작전이 있었대요. 1947년, 89년 그 이후로도 더 있었으니까 숫자는 더 많겠죠. 6건의 전쟁과 미국이 직접 관여한 전쟁, 여기 뭐 이라크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74건의 CIA가 기반된 비밀 작전이 있었다. 그때 이 말씀 드릴 때 우리나라는 혹시 이런 작전이 우리나라도 이런 작전에 포함되어 있는 적이 없었을까? 예.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사회과학적 자료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최소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저도 예전에 우크라이나전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볼 때 이제 세상 돌아보기 처음 초기죠. 민스크 협정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했는데 왜 서로 간에 합의를 했고 유럽 여러 나라들이 싸우지 말고 해결해라라고 합의까지 했는데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5년이에요. 왼쪽이 벨라루스 대통령이고 그다음 푸틴, 그다음 뭐 독일, 프랑스, 오른쪽이 이제 포로셴코라고 당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에요. 네, 이렇게 합의를 한 거예요. 민스크 2 협정. 이 지역은 이게 뭐냐면 이 지역에 돈바스 전쟁이라고 그래가지고 동부 지역. 거기는 인종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러시아 사람들의 틀을 잡은 곳이에요. 러시아가 급작스럽게 붕괴되면서 우크라이나에 포함됐을 뿐이에요. 예, 제가 보기에는. 자, 대신에 서부 지역은 정통 우크라이나 색채가 강한 곳이죠. 이거 내전이 있었잖아요. 예. 거기다가 나토 확대라는 부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러시아가 관여되는 되는 것이죠. 국제적인 전쟁이 됐어요. 판이 커질 것 같으니까 유럽이 나서서 말린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근데 이 뒤에 있던 미국의 힘이 이걸 다 파토를 낸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토라는 이름으로. 유엔 안보리까지 추인을 해준 부분. 그래, 잘해라, 잘 지켜라. 나도 이게 보증인에 들었다 했는데 미국이 다 깨버린 것이죠. 자,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나토 가입은 직접적으로 시도를 하지 않지만 계속 말을 풍기면서 우크라이나를 무장을 시키는 거죠. 더 강하게. 그에 대해서 러시아가 계속 경고를 한 것이고 오늘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예. 자, 이게 민스크 협정 당시에 나왔던 협상안을 지도로 표시한 것 같아요. 이 오른쪽에 보면은 연두색 부분이 이제 친러시아 지역이고 독립을 원하는 지역이고 왼쪽에 살색 부분이 우크라이나입니다. 지금 딱 보면은 러시아가 점령하고 더 이상 전진하지 않는 그 지역이에요. 여기 하면 4개 공화국 정도 성립됐고 지금 러시아가 일단 병합을 한 상태로 돼 있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요 양쪽에 회색으로 옆줄 친 부분들이 지금 완충지대예요. 여기 뭐 어떤 무기 배치하지 말고 어쩌고 이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전이 결국은 종전이 될 텐데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물론 더 커질 수도 있어요. sak스의 의견처럼 그런 기미도 있어요. 극단으로 치닫고 있어요. 양쪽이. 자, 오늘 미국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 엊그제 지금 압류했다기보다는 환금을 못하게 해외에 있는 자산들을 전부 다 동결시켰잖아요. 그 동결된 자산을 풀어서 미국이 가지겠다. 그래서 그걸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이거는 실행되기는 어려운 이야기예요. 근데 미국이 엄청나게 예민해졌다는 이야기예요. 왜냐? 미국이나 영국에 맡겨준 돈을 미국과 영국이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결시킨 거하고 자기들이 그걸 쓰겠다는 건 천지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과 영국에 돈을 맡겨둔 나라들이 돈을 다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거는 실행하기는 제가 봐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자, 그런 얘기까지 나왔다는 것은 미국도 극도로 긴장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 자, 왜냐하면은 지금 언론에 보도는 안 되지만 러시아의 반응을 보건대 그리고 이제 sak스를 포함한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건대 미국이 휴전을 제안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한 것 같습니다. 현재 전선을 고정시키고 우리 좀 시간을 가지고 진정하자 이런 거. 그런데 지금 전선에서는 러시아가 우위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거는 지금 미국은 내년에 지금 현재 한 우리나라 돈으로 150조 원이 들었어요, 우크라이나에. 자, 앞으로 전쟁을 계속 하려면은 당장 내년부터 수십조 원의 돈이 들어가야 돼요. 녹록지가 않거든요. 지금 미국 정부가 셧다운의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있었고.
전적이 있었고, 자 그러던 상황에서 내년 선거도 있고 이걸 계속 밀어붙이기 어려운 선국이고,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한 우크라이나의 반격은 실패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러시아가 이 희한한 이 방어선을 전력의 우위에 있으면서 방어를 하고 있는 이 형국에서 이 영역을 탈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해상 쪽을 봉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바그너 그룹을 재활성화시키죠. 어제 오늘 새로운 지도부를 지휘자를 임명을 했죠. 그리고 적진을 돌파할 수 있는 정예부대 몇 개의 여단을 지금 창설한 것으로 보여요. 예. 자 이제는 확전하겠다는, 더 이상 방어에 머물지 않고 친러시아 지역을 수복하고 지키는 데 국한하지 않고, 그러면서 협상을 기다리는 그거에 국한하지 않고 또 치고 나간다. 지금 미국이 제시하는 조건은 우리가 수용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더 압박하겠다 이렇게 나가고 있죠. 물론 그 외에 석유, 가스, 곡물, 그리고 달러에서 탈피하는 거, 중국과 손잡고 브릭스와 손잡고 그런 걸로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죠. 그게 덧붙여서 군사적으로도 밀어붙이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미국이 진지하게 처음으로 협상을 이야기한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예. 자, 이것은 미국 내부의 CIA 국장의 전망과도 많이 다른 거예요. 미국이 지금 최적의 러시아와 중국을 동시에 상대할 수 없어요. 러시아도 혼자 상대 못 하잖아요, 지금. 거기에 좀 어긋나 있다. 예. 그럼 네오콘이 마지막 불꽃을 태울 수는 있으나 여기서는 미국 전체가 네오콘이 아니거든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협상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러시아의 중요한 쪽으로, 러시아의 유리한 쪽으로. 예. 자, 그러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어떤 작업을 했는지, 이것은 미국의 영향권 속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온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보셔야 돼요. 이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한테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는 여러 질곡을 거쳤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대단해요. 우리도 독재하고 뭐 여러 가지 혁명이 있었고 최근에 촛불 그거까지 있었죠. 뭐 광주 이야기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뭐 80년대 6월 항쟁도 있었고, 그러면서 우리는 정치도 발전시키고 경제도 무너지지 않고 상승작용으로 여기까지 도달한 대단히 예외적인 그런 나라입니다. 스스로. 이것은 과거에 큰 우리 DNA에 있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파악이 안 되는 그런 큰 뿌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더더욱 그걸 느끼게 됩니다. 왜 우리는 그걸 할 수 있었지? 그러면서 왜 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더 훌륭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이거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고, 제가 문화의 힘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다루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유로 마이단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2013년 말부터예요. 사진에 보이시죠? 우리 촛불 혁명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빅토르 야누코비치라는 대통령을 추출했어요. 일단 겉으로 드러난 것은 시민혁명이고 그 독재를 밀어낸 것이다. 이렇게 포장이 돼 있어요. 현재 언론에. 근데 지금 요만큼 들으신 분들은 이미 느끼시겠지만 그게 다일까요? 저런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해외 언론이 칭찬하는 것, 특히 서방의 언론이 칭찬하는 것은 그들의 이해관계가 잘 반영이 됐다는 뜻이에요. 예. 안 보이는 절반 이상이 있는 것이죠. 자, 야누코비치는 뭐 독재자이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크라이나의 경제 상황이나 정치 상황을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럴만할 수 있는 나라예요. 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우니까 제가 봐서는 야누코비치는 중립적인 스탠스를 취했어요. 친러시아적인 걸 취한 게 아니고, 여기서 서방 언론이, 대중 매체가, 또 언론이라는 말 썼네요. 매체가 전달하고 싶은 생각은 야누코비치는 독재자고 친러시아주의자다. 그 악과 악이 만났기 때문에, 더블 악이 됐기 때문에 국민들이 시민혁명으로 몰아냈다. 근데 그 결과가, 그런데 그 선한 양을 러시아가 또 침공했다. 그게 트리플이다. 러시아는 악이다. 이거거든요. 그게 아니라고 지금 삭스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 유튜브, SNS의 세상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공유하고 전파하는 겁니다. 삭스는 지금 엄청나게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세상이 변한다. 희망의 신호로도 읽혀요. 옛날 같으면 그 사람이 혼자 화장실에 앉아서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전달하고 있잖아요. 예. 자, 여기서 미국의 신기를 건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나토 가입 반대입니다. 예. 그는 중립을 하려고 했어요. 왜냐? 러시아 쪽에 갖다 붙으면은 나토나 유럽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그때는 뭐 2014년 이때는 지금 러시아가 지금 수준보다 훨씬 못 미칠 때예요. 바보입니까? 예. 양쪽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했다고 보는 게 맞죠. 광해군처럼. 네. 그러다가 청나라 침입을 받은 거 아니에요. 인조 반정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세력을 무시하니까. 그거랑 비슷해요. 자, 미국이 작업을 합니다. 네. 그 뒤에서 해서 이것을 정권을 뒤집어 엎어요. 박근혜 때 생각이 나요. 자, 박근혜를 미국이 엎을 때 두 가지 옵션이 있었죠. 추정이죠. 자, 하나는 촛불혁명이라는 게 있었고 언론을 통해서 박근혜의 비리를 깐 게 있어요. 그게 촛불혁명을 이어졌고 나머지 하나의 옵션은 뭐냐? 조현천 군부를 이용한 쿠데타가 있었어요. 자, 그 둘의 경쟁이었어요. 맞죠? 그때 우리 국민 우리가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촛불혁명의 힘이 실리는 것 같으니까 미국이 그 손을 들어준 거잖아요. 조현천은 미국으로 도망가고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예.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동의하시는 분들은 그 촛불혁명의 훌륭함이 더 크게 느껴지실 거예요. 미국이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랬을 거예요. 거기서 쿠데타를 선택했으면 미국도 그만큼 간절했다는 거예요. 쿠데타를 선택했으면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졌을 거예요. 미국이 그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촛불혁명에 강하게 나서지 않았으면. 그렇죠. 네. 자, 미국의 작업이고 이거는 삭스가 한 이야기입니다.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이죠. 비정부 기관. 예, 이 CIA의 끈앞풀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자금을 지원하고 어떤 컨셉을 줬다는 거죠. 미국 NGO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 자, 실질적인 증거도 있어요. 이거는 나무위키에 나온 내용인데 이거를 정확하게 삭스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이거는 이제 미국의 실수라고 봐야 되겠죠. 즉 그것은 우크라이나나 유럽의 어떤 나라들에서 이걸 반대하는 세력들이 당연히 이겼었겠죠. 그래서 그걸 깐 거예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영향을 주지 못했지만 증거를 남긴 거죠. 빅토리아 눌랜더가 하고 존 맥케인도 관여했다. 미국 정부가 이 쿠데타를 지원했다. CIA가 당연히 들어갔겠죠. 빅토리아 눌랜더는 지금도 브레인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때 빅토리아 눌랜더가 한 5일 전인가 이 상황에 지금 이제 한참 시위가 격화되고 있었죠. 유로마이단. 그때 이제 불안해하고 있던 제가 봐서는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미 대사는 미국 뭐 국무부에서 뭐 모르겠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뭐 약간 국장급이나 될는지 과장급이나 될는지. 예. 근데 눌란드는 훨씬 높죠. 본국의 의도가 궁금했겠죠. 이거 이대로 놔둬도 되는지. 그래서 눌란드가 이야기를 해준 것 같아요. 이래 될 거다. 예? 그래서 총리는 누가 될 거고 어째 될 거다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게 며칠 지나자 그대로 현실화된 거예요. 그리고 등장한 대통령이 포로첸코입니다. 예, 포로첸코도 좋은 대통령 아니었어요. 포로첸코 다음에 누가 나오느냐? 젤렌스키가 나와요. 예, 포로첸코에 질린 사람들이 젤렌스키를 선택합니다. 그때는 미국과 관련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금방 포스페 냅니다. 자, 그래놓고 승리를 했죠, 미국이. 삭스의 말에 따르면 제 이야기 아닙니다. 예. 자, 왼쪽에 눌란드 국무부 차관보가 있죠. 예, 그 당시 젊었네요. 10년 전이니까. 2014년입니다, 이때는. 옆에 포로첸코. 미국이 만들어낸 대통령이에요. 네. 제가 봐서 우리는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미국의 목적은 박근혜를 어쨌거나 쫓아내는 거였고, 문재인은
촛불의 힘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과 또 타협을 했었어야 됐죠. 문재인은 미국의 힘을 알고 있었어요. 이해관계에 대해서도. 예, 대중국익 전선이라는 게 있죠. 지금 포로첸코는 대러시아 전선의 천병이 있고 예,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기는 직접적으로 만들어냈고 우리는 그건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 전체 국민의 노력이, 열정이, 거리로 나선 힘이 반영된 거예요. 거기에. 예, 거기서 느낀 것은 미국 사람들이 한국은 야 독특하고 대단하다. 분명히 그래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저 위에는 피아트라고 당시 눌란드랑 통화를 한 것으로 좀 전에 자료가 보여준 그 우크라이나 대사입니다. 존 캐리 그 당시 뭐든 직책이 있었겠죠. 만나기 위해서 폴란드에 사진 찍힌 곳은 이렇게 작업이 된 거예요. 예, 미국 입장에서 보면 승리의 환희죠. 예, 예, 승리를 즐기는 순간인데 제가 엊그저께 다룬 사진이죠. 이건 2023년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젤렌스키를 만날 때 배석한 모습입니다. 나이가 좀 들었지만 눈빛은 더 날카로워졌네요. 예. 자, 그래서 미국이 만들어놓은 정부를 형성했고 그대로 미국의 작전대로 작동되고 있다. 똑같은 틀을 지금 대만에도 적용한다. 그때 우크라이나 지원법을 만들었고 지금 대만 지원법을 만들었죠. 이 틀을 그대로 옮겨서 중국에 적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것이 미국의 네오콘들의 후배들이 창의적이지 못하고 옛날 냉전 시절에 소련과 목숨을 걸고 경쟁하던 냉전 시절에 했던 방식을 답습한다. 창의성이 부족하다 후배들이. 그래서 결국 바이든을 구속으로 몰고 있다. 바이든은 결정을 해야 된다. 러시아는 수위를 계속 높인다. 예전 같았으면 합의해줄 사안을 이제는 합의를 안 해준다. 더 높은 걸 요구한다. 응? 더 센 카드 꺼내? 그럼 난 더 센 카드 꺼낼 거야. 그러고 행동으로 보여준다. 이게 무서움이죠. 예. 자, 그래서 뭐 핵심은 과연 바이든이 눌랜드 계열을 버릴 수 있느냐? 재선을 위해서 그 구석까지 러시아와 중국이 몰 수 있느냐? 요거가 게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북한이 마지막 카드로서 러시아가 확인을 해준 거죠. 김정은과 만남으로 인해서 너 우리한테 행복하기 싫으면 북한을 통해서 행복해. 북한하고 종전선언을 하면서 그게 더 확실해집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 삭스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더욱. 자, 미국이 소련을 구소련 그리고 러시아를 포위하겠다는 전략은 오래됐어요. 이미 구소련이 붕괴됐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한번 적으로 라인을 찍으면 끝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2008년에 나토 확대 계획이 이미 나왔었어요. 2008년에. 즉 부시 때. 그때 계획이 뭐냐? 우크라이나, 조지아까지 나토에 가입을 시킨다. 그래서 흑해 이런 터키도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터키가 지금 나토에 가입이 된 거예요. 흑해를 자르겠다는 거예요. 예. 즉 이것은 러시아의 목을 조르겠다는 것밖에 안 돼요. 지중해로 진출하는 것을 막아버린 거예요. 너 저 북쪽으로만 다녀. 겨울에 얼으면은 이렇게 된 거죠. 그게 이미 2008년에 계획이 나왔고 1999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르바초프한테는 미국과 독일이 야 소련 너무 어려운데 이 옵션도 있고 저 옵션도 있고 극단적인 게 있고 그냥 풀어놓을 수도 있는데 풀어놓아라. 즉 해체해라. 예. 우리는 절대 너희들이 해체 다 하더라도 러시아를 건들지 않겠다. 나토 군사적으로 압박하지 않겠다. 약속을 한 거. 1인치도 가지 않겠다. 이것은 싹싹한 이야기고 다른 쪽에서도 문서로 남지는 않았지만 다른 쪽에서도 많이 확인되는 내용이에요.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미국이 이렇게 꼬셨다고 러시아를. 그래서 독일을 동독을 풀어준 거예요. 러시아가 먼저 그 신호로. 그래서 독일이 통일된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렇게 볼까요? 한반도는 어떻게 통일되겠습니까? 지금의 러시아와 미국이 화해를 해야지 통일이 돼요. 예. 그런데 지금 화해할 가능성이 있어요. 극단으로 치달은 만큼 화해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푸틴이 김정은을 최근에 만났고 그랬잖아요. 자, 이것이 캐스팅 보트라는 거예요. 미국이 러시아랑 계속 강공책을 쓰면 북한까지 돌아선다. 북한의 부담을 지운다.
미국의 부담을 더 크게 지운다. 거꾸로 너희가 우리한테 체면이 서지 않으면 우크라이나전에서 북한하고 화해를 해라. 그러면 같은 거다. 체면 차리면서 새로운 세상으로 갈 수 있다. 중국을 견제하면서 나는 동참할 수 있다. 러시아는. 이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물론 sak스는 여기서 미국이 계속 항공책으로 가면 우크라이나가 엄청나게 죽어난다. 사람들이. 수만 명이 죽어간다. 그리고 3차 핵전쟁 갈 수도 있다. 저는 미국 그런 스텝까지는 안 하리라고 봅니다. 예. 자, 우리한테 기회예요. 예. 자, 볼게요. 자, 이 큰 전체적인 전략 큰 그림은 우리가 미국 이제 외교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지금 보는 사람이 그 유태인인 키신저를 많이 알고 있지만 미국 전체의 전략 쪽에는 이 사람이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브레진스키라고 폴란드 태생입니다. 예. 여기가 이제 주로 시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터 대통령 시절에 주로 활동했고 냉전 시절에 활동했던 사람인데 향후 그림을 다 그립니다. 이게 네오콘의 대선배예요. 지금 후배 네오콘들이 이 사람을 못 쫓아가고 있어요. 그때는 이 사람의 제안은 훌륭했죠. 그렇지만 바뀐 상황에서 네오콘들이 답습을 하고 있어요. 예. 이 브레진스키의 유산을 창의적으로 시대에 맞게 개선시켜야 되는데 그래 못하고 있죠. 이때 브레진스키의 큰 계획이 이미 있었어요. 2005년에 2010년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킨다. 예. 그러다가 그 네오콘의 후배들이 이다가 이제 조지아까지 포함시켰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2008년에 나토 가입을 처음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자, 지난 수십 년간 해온 거고 거기서 물러서지 않아요. 우리는 외교적인 타입이 없어요. 세상이 바뀌는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이대로 가는 거예요. 예. 이게 왜냐? 군산복합체가 미국의 힘이다. 케네디 암살까지 이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미국 경제가 침체됐고 미국이 잘하는 분야가 자꾸 줄어들면서 군산복합체의 영향력이 오히려 세졌어요. 미국 사람이 다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아리를 핵심적인 위치에 또아리를 털고 앉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이것이 우크라이나전의 발발 원인입니다. 예.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